지방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병동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걷고 간호사들은 링거 속도를 확인하며 환자 이름을 다시 불러 확인합니다. 회진 시간이 다가오자 병실 문 앞에는 전공의와 실습생들이 줄을 맞춰 서고 보호자들은 의사들의 표정을 살피며 작은 숨소리도 조심합니다. 오늘 회진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온 50대 환자가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인 강도연 교수는 이 병원에서 이름난 신경외과 의사로 자신감 있는 걸음과 단정한 말투로 의료진을 이끕니다. 그의 옆에는 전공의 박민재가 노트를 든 채 바짝 따라가고 간호사 이수진은 환자의 최근 수치가 적힌 종이를 미리 펼쳐 손에 쥐고 있습니다. 병실 안에는 환자의 아내가 굳은 얼굴로 서 있고 보호자 쪽 의자에는 교복 대신 단정한 후드티를 입은 12살 소년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한서준입니다. 그는 보호자라기엔 너무 어리지만 병원에 낯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빛은 차분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전문 용어가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가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침대 옆에 서자마자 환자의 MRI 결과가 담긴 태블릿 화면을 켭니다. 화면에는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뇌 단면 이미지가 여러 장 떠 있고 한 부분이 뚜렷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교수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환자와 가족에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말은 친절하지만 결론은 빠르고 단호합니다. 환자는 희귀 뇌질환 가능성이 높고 신경 압박이 진행되는 만큼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전공의들은 교수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실습생들은 숨죽이며 메모를 합니다. 환자의 아내는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지만 교수는 추가 검사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한 뒤 조용히 기록합니다. 환자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손끝만 떨고 있습니다. 병실 공기는 무거워지고 보호자의 눈에는 불안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때 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모입니다. 서준은 태블릿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의사님, 그 부분 틀렸어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공의 박민재의 펜 끝이 멈추고 실습생 한 명은 눈을 크게 뜹니다. 강도연 교수는 처음엔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잠깐 정지합니다. 그러다 서준의 나이를 확인하듯 그의 얼굴과 보호자 쪽을 번갈아 보며 가볍게 웃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잠깐만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에 표시된 단면과 다른 단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표시가 같은 이유로 묶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려 합니다. 저기 표시된 건 다른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수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강도연 교수는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회진 일정이 밀려 있다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교수의 눈치를 보며 서준을 향해 조용히 앉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환자의 아내도 당황한 얼굴로 아이의 팔을 잡고 앉히려 합니다. 서준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깊게 바라보고 머릿속의 숫자와 모양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이나 고집이 아니라 확신과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회진은 그대로 끝나고
의료진은 다음 병실로 이동합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환자의 아내는 서준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묻지만 서준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조용히 남깁니다. 환자는 아이의 말을 듣고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눈을 감습니다. 복도에서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병동방송이 다음 검사 안내를 반복합니다. 서준은 병실 창가로 다가가 병원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회진 때 본 단면,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서준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숫자 몇 개와 단면 위치를 뜻하는 표시를 아주 빠르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 순간부터 이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가 가장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병원을 나선 뒤에도 서준의 머릿속에서는 회진실 화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원의 소음이 멀어지지만 단면, 이미지의 경계선과 수치들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서준은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창밖을 보며 계산을 이어갑니다. 버스가 신호에 멈출 때마다 그는 머릿속에서 단면, 각도를 다시 돌려봅니다. 표시된 병변의 위치와 실제 증상 사이의 간극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 간극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잘못 적용됐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준은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한 기호를 남깁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조용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준의 사고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준은 컴퓨터를 켜고 병원에서 봤던 검사 날짜와 장비 모델부터 정리합니다. 공개된 의료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차례로 열어 비슷한 증례를 검색합니다.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학회 발표 자료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서준의 손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지만 화면을 보는 눈은 지나치게 차분합니다. 각 논문의 진단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환자의 증상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어긋나는 구간이 드러납니다. 서준은 그 구간에 작은 표시를 해두고 따로 분리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오차를 통계적 예외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그 예외들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챕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병실에서 본 환자의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가지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는 보호자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를 부르지만 서준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선은 그래프의 기울기와 숫자의 배열에 고정돼 있습니다. 서준은 기존 진단 공식에 새로운 변수 하나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던 증상 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서준은 다시 한번 계산을 반복해 확인합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특정 단면이 아니라 그 단면을 묶는 기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준이 유지되는 한 비슷한 오지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정기 체크 시간보다 이르게 환자의 혈압 변화를 확인합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차트를 보며 수치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눈여겨봅니다. 그는 주치의에게 추가 검사를 건의할지 잠시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수술 일정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박민재는 우선 기록만 남기기로 합니다. 병실의 불은 어둡게 낮춰지고
환자는 불안한 잠에 듭니다. 병원 복도에는 야간 근무자의 발소리만 울립니다. 아무도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서준은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자신의 분석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을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바꿉니다. 누가 보더라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나눕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오류를 막기 위한 도구입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들었던 주치의의 말을 떠올립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지금 이 분석이 늦어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서준은 파일을 저장하고 짧게 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보다 집중이 더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로비에는 외래 환자들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고 안내 방송은 차분한 목소리로 번호를 부릅니다. 수술 일정표에는 전날과 동일하게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수술 전 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아이의 발언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말은 회진 중 스쳐 지나간 작은 소음 정도로 처리돼 있습니다. 교수의 관심은 예정된 학회 발표와 수술 성과에 더 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발표용 슬라이드와 논문 초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그의 판단이 흔들리는 일은 드뭅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차트를 다시 살펴봅니다. 야간 기록에 남겨진 수치 변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신경 반응 지표가 일정하지 않게 흔들린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민재는 컴퓨터 화면을 넘기다 병원 게시판 알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목은 짧고 평범해 보이지만 첨부된 파일의 구조가 낯섭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어봅니다. 표와 도식으로 정리된 내용은 단순 문의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작성자가 보호자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재는 이 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파일을 닫고 회의 자료로 시선을 돌립니다. 같은 시각 간호사 이수진은 환자의 병실에서 아침 활력 징후를 확인합니다. 환자는 밤새 뒤척였고 두통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수진은 통증 점수를 기록하며 표정 변화를 유심히 살핍니다. 수치는 기준 범위 아니지만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이수진은 전공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표시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병동 전체 일정은 이미 수술 준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일정을 바꾸기엔 부담이 큽니다. 의료진 사이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 망설임이 흐릅니다. 그 망설임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준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분석을 정리합니다. 그는 병원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서준은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름 대신 숫자와 기호가 섞인 익명 표기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알고리즘과 분석 근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검증 가능한 구조만 남깁니다. 이 자료가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내 수술 준비는 더 구체화됩니다.
마취과와 수술실 간 일정이 확정됩니다. 환자의 가족에게는 수술 전 안내사항이 전달됩니다. 환자의 아내는 서명란을 보며 손을 잠시 멈춥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날 아이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의사의 단호한 설명이 그 기억을 눌러버립니다. 서명은 결국 완료됩니다. 서준의 분석은 아직 병원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분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병원은 예정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새벽 공기는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서준은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숫자 하나, 그래프의 축 하나까지 눈으로 따라가며 오류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만은 분명합니다. 서준은 파일 이름을 단순하게 정하고 업로드 버튼 위에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서준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자료를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자 화면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서준의 밤은 그렇게 끝납니다. 같은 시각 병원 응급 호출벨이 짧게 울립니다. 환자가 갑작스러운 신경 반응 이상을 보였다는 보고입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이수진은 즉시 병실로 향합니다. 환자는 의식은 있지만 시야가 흐려진다고 호소합니다. 이수진은 즉시 수치를 확인하고 전공의에게 연락합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잠에서 깨어 차트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수치들은 전날 서서히 변하던 흐름과 다른 방향을 보입니다. 박민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시점을 고민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이 밝자 병원 로비의 TV 화면에 해외의학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초기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귀 뇌질환 진단 기준 재검토라는 자막이 눈에 띕니다. 해외 연구진이 기존 진단 공식의 구조적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던 직원 한 명이 볼륨을 높입니다. 내용 속에 등장하는 그래프와 도식이 어딘가 익숙해 보입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화면을 보며 전날 게시판에서 봤던 자료를 떠올립니다. 두 자료의 흐름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를 켭니다. 박민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강도연 교수는 회진 준비를 하던 중 직원의 호출을 받습니다. 회의실 TV에서는 속보 자막이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가 긴급 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새 기준의 핵심 자료가 익명 연구자의 알고리즘이라는 설명도 덧붙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화면 속 수치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전날 자신이 단정적으로 설명했던 단면 구조가 떠오릅니다. 그와 동일한 구간이 오류 가능성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교수의 손에 들려있던 차트가 잠시 내려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원 전체가 아침 뉴스 속보에 묶인 듯 잠시 멈춰선 분위기입니다. 회의실과 휴게실, 병동복도 곳곳의 화면에서 같은 자막이 반복됩니다. 기존 희귀 뇌질환 진단 기준에 구조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제학회는 이미 다수의 사례를 재검토 중이며 일부 수술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강도연 교수는 화면을 끈 채 회의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논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소식이 자신의 환자와 얼마나 정확히 겹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빠르게 따져봅니다. 교수의 머릿속에서는 전날 아이의 말이 이제야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가벼운 소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하는 신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연 채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는 국제학회 발표 자료와 내부 게시판에 남겨진 파일을 나란히 띄웁니다. 두 자료의 구조와 흐름은 거의 같습니다. 표의 배열 방식과 변수 설정까지 닮아 있습니다. 박민재는 숨을 삼키며 해당 파일의 작성 시간을 확인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점이 학회 속보보다 하루 앞섭니다. 이 사실은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박민재는 그 파일이 보호자 계정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병동에서는 수술 준비가 중단됩니다.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은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환자 병실로 돌아가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환자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표정입니다. 수술이 미뤄진 이유가 해외 뉴스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느낍니다. 환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설명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병실 안에는 불안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흐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신경외과 의료진과 진료부 관계자들이 빠르게 모입니다. 교수는 해외 학회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의 기존 판단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환자의 MRI 단면을 새로운 기준에 대입해 분석합니다. 화면 위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 흐름은 수술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침묵은 동의이자 인정에 가깝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음을 깨닫습니다. 병원 외부에서는 뉴스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의학 커뮤니티와 학술 포럼에는 관련 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익명 연구자의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글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이 자료의 간결함과 정확성에 주목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왜 이 오류가 지금까지 놓쳐졌는지 질문합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기존 기준에 대한 맹신입니다. 서준은 이 모든 반응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추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보다 다음 오류를 막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오전 회의실에서 긴급 대응 회의를 주재합니다. 진료부, 윤리위원회, 법무팀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상황을 공유합니다. 회의의 중심에는 환자의 재진단 여부와 책임 소재가 놓입니다. 강도연 교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 결과는 기존 수술 계획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더 이상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재진단과 대체 치료 절차를 승인합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지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병원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모두가 느낍니다. 회의는 짧고 무겁게 끝납니다. 병동에서는 의료진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이번에는 수술 준비가 아니라 검사와 관찰 중심의 움직임입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새 기준에 맞춰 수치를 하나씩 대입합니다. 그는 계산 결과가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론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숨을 삼킵니다. 대체 치료 계획이 차트에 추가됩니다. 약물 조절과 관찰 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됩니다. 환자의 아내는 설명을 들으며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진의 태도에서 이전과 다른 신중함을 느낍니다. 그 변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환자는 치료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아직 상황의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술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숨을 고릅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신경 반응 수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단적인 변동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수치의 흐름을 반복 확인합니다. 수치는 완만하지만 분명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긴장 위에 얹혀있던 공포가 서서히 거쳐갑니다. 강도연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 전날과 오늘의 판단 과정을 차분히 되짚습니다.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쳤던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교수는 수정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문서에는 자신의 판단 오류와 근거가 모두 담깁니다. 이 문서는 변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연 교수는 서명을 마친 뒤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 환자의 안전이 앞서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병원 외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서는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기준을 수정하고 환자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서준의 이름은 아직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이미 병원의 결정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병실 모니터의 수치는 천천히 안정선을 향해 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의료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병원은 지금 하나의 경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동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환자의 상태는 급격한 악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은 더 이상 불규칙하게 튀지 않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매 회차 기록을 확인하며 작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같은 데이터를 반복해 검증하며 결과를 비교합니다. 새 기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환자의 아내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길게 끄덕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자리 잡습니다. 불안 대신 조심스러운 믿음입니다. 병실 안 공기는 서서히 일상에 가까워집니다. 병원은 내부 절차를 빠르게 정비합니다. 진료부는 기존 진단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교육팀은 전공의 교육 자료에 새로운 검증 단계를 추가합니다. 회의실에서는 단어 하나, 수치 하나를 두고 긴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질문이 먼저 나오고 검증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변화는 문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병원 전체가 조금 느려졌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느림이 오히려 안정감을 만듭니다. 강도연 교수는
학회 발표 일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대신 내부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 과정과 놓쳤던 지점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청중석에 앉은 전공의들은 조용히 메모를 이어갑니다. 그 자리에는 변명도 방어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과 검토만이 남습니다. 강도연 교수는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권위보다 책임이 앞서는 태도입니다. 그 변화는 주변에도 분명히 전해집니다. 서준은 병원의 공식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 내용은 알고리즘 구조와 분석 경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준은 짧은 문장과 도식으로 정리된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 문서에는 감정도 주장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검증 가능한 흐름만이 정리돼 있습니다. 병원 측은 서준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결정에는 보호와 존중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서준은 그 선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분석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환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짧은 산책을 시작합니다. 걸음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얼굴에는 힘이 돌아옵니다. 간호사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숨기지 않습니다. 전공의 박민재는 차트를 정리하며 이 사례를 다시 떠올립니다. 한 아이의 조용한 지적이 모든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는 그 아이를 영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습니다. 무언가를 확신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병동의 하루는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몇 해가 지납니다. 서점 진열대에는 새로 개정된 의학 교과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꺼운 책의 한 장에는 진단 기준 수정 사례라는 제목 아래 익숙한 구조의 도식이 실려 있습니다. 그 도식은 과거의 오류와 수정된 흐름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설명 문장 끝에는 진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라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많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무게를 가집니다. 이제 그 기준은 특정 병원의 사례가 아니라 표준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학계는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진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담담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강도연 교수는 후배 의사들 앞에서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예전보다 흰 기운이 늘어 있습니다. 교수는 교과서 속 사례를 짚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확신이 어떻게 오류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차분히 풀어냅니다. 강의실에는 불필요한 잡음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중합니다. 이 사례는 실패담이 아니라 경고로 전달됩니다. 판단보다 질문이 먼저여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강도연 교수는 말의 끝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침묵은 가르침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환자는 병원을 완전히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는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걷고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한때 생사의 경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가끔 떠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짧고 단정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의 일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 마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 됩니다. 서준은 더 이상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연구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또 다른 데이터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차분함이 남아 있습니다. 서준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봅니다. 오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습관처럼 점검합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준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를 조용히 준비합니다.